좀 헷갈리시면 이따가 또 다시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20분까지 됐으니까. 자,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 전력 조류 계산. 조류 계산이란 뭔지 설명했죠. 여기 아침에 얘기한 것처럼 시간을 비교할 때 가우스 자이델법은 200개 모선에 대해서 200개 시험을 해야 되지만 뉴턴 라스법은 4회만 반복하면 되고요. 속도는 8배가 더 빠르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거죠. 뉴턴 라스법은 자코비안 행렬을 이용해서 하고 이게 한 반복당이고 이게 전체 소요 시간입니다. 그래서 뉴턴 라스법을 더 많이 씁니다. 사운학 알고 계시면 되고요. 기지량 미지량에서 발부기로 해서 내용들을 알고 계시면 되고요. 부하모선, 발전기 모선, 스윙 모선별로 해가지고 어떤 것들이 더 필요한 건지 기본세 있는 내용을 잘 정리를 해놨습니다. 기준 모선, 장단점, 가우스 자이델법 장점 단점, 뉴턴 라스법의 장점 단점 이렇게 나와 있고요. 직류 계산법, P와 위삼각 세타만을 근사적으로 구하는 간략 계산법. P는 X분의 세타 KM이라는 그 수식을 한다는 얘기죠. 전력조류 계산용 프로그램들이 있다라는 얘기고 그걸 하기 위해서 어떤 자료들이 필요하다. 아까처럼 단선도가 있어야 되고 개통 구성도가 있어야 되고 설비 정수들이 필요하고 운전 조건들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흐르는 PQ, V, 델타 그 다음에 송전 손실 등에 대한 것들을 출력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여기 말고 뭐 다른 자료들도 또 있으니까 보시면 되고요. 전력조류는 뭐냐? 목적은 뭐냐? 아까처럼 플로우 차트를 어떻게 해서 계산을 하느냐? 가우스 자이델하고 뉴턴 라스법의 비교 이렇게 하는 부분들, 수렴 속도니 뭐 이런 내용들도 나와 있고요. 절연입조 부분은 같이 섞여 있으니까 이거 한번 보시죠. 절연입조 정의, 트랙의 제한전압을 기준으로 하여 절연입조의 예, 절연의 합리화 방안, 섬락빈도, 충격전압, PIA 애기, 절연 계급에서 BI를 가지고 설명하면서 그 다음에 선BTL을 해가지고 860, 750, 650 뭐 기준 충격 절연 강도에서 기준 BI를 별로 설명하면서 아까처럼 100kV 1단 저감, 250kV 1단 저감이 기준 1000kV를 기준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절연 강도를 비교하면서 선BT에서 860, 750, 650, 460, 1367, 1175, 1050, 690입니다. 이게 바뀌었습니다. 2610, 2250, 2050, 1380 이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근데 요거 그림 그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 세 개를. 그려보시면 세 개가 안 그려집니다. 그러니까 이건 많이 그려본 사람이나 이렇게 하는 거고 작게 그려주셔야지만 됩니다. 세 개 그리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적용해서 아까 발변전술의 적용, 그 다음 송배전술의 적용, 그 다음 배전술의 적용 이게 마지막으로 대미를 작용한다고요. 요 사이에다 이제 필요하다면 아까 단절연, 균등절연, 디귿으로 시작하니까 전절연, 저감절연. 전절연하고 저감절연 뭐로 비교해놨다? 전절연하고 저감절연을 어떻게 구분을 해놓은 겁니까? 뭐 때문에? 지읒으로 돼 있다고 그랬죠. 그럼 균등절연하고 단절연은 뭐로 비교해놨습니까? 전절연하고 저감절연은 유효접지냐 아니냐를 가지고 비교했다고 그랬죠. 유효접지냐 비유효접지냐를 가지고 비교한 게 전절연, 저감절연입니다. 균등절연, 단절연은 말 그대로 델타냐 Y냐 그걸 가지고 비교를 한 거고요. 단절연은 전압이 어느 정도 높은 데서만 단절연이 가능합니다. 뭐 1호사급 이상이 됐을 때는 이렇게 이제 그 건선이 많아지니까 단절연이 가능하지만 그 밑에서는 단절연 하는 게 오히려 더 비싸집니다. 그냥 균등절연 하는 게 더 낫다는 얘기죠. 여기는 P가접입니다. P가접. 각피접 해가지고 피대기의 보호효과는 피부기기에 가까울수록 좋다. 그래서 이 S는 뭘까요? 파도준도. V는 전파속도. L은 거리입니다.
그래서 어떤 전파 속도가 어떤 크기로 거리를 왕복하다 보면 이 전압이 자꾸 증폭이 됩니다. 그래서 1호사 같은 경우는 몇 미터 안에 피레기를 둬야 된다? 20m? 45m. 네? 40m. 예, 45m. 예. 그러니까 85, 65, 45, 22죠? 22 투트나인입니다. 85, 65, 45, 20m니까 1호사 같은 경우는 65m 아닙니까? 조금 이따 보고요. 송전선례 절안역전은 애가철교 불제역입니다. 애가철교 불제역피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위에 교락편 그림 있지 않습니까? 예. 적지선과 가공지선과 가공지선을 그것도 교락편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공지선 위에서 이상하게 이해가 안 돼가지고. 가공지선하고 이 밑에 두 개 다 가공지선이라고 돼 있고, 이 내방면을 이쪽으로 두개 분산시켜가지고 역선락을 갖다가 하지 않고. 상단 스페이스랑 교락편이랑 틀린 건가요? 이렇게 되면? 가공지선 2회선식 교락편을 설치한다. 저는 이제 이 교락편 부분이 상단 스페이서 부분도 해당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게 아닌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이건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교락편이 지금 역선락을 방지하기 위해서 라고 지금 가공지선과 가공지선 사이에다 설치하는 걸 교락편으로 설치를 해놨는데, 저는 요거를 가공지선으로 오고 밑에를 상선으로 봤거든요. 그 사이에 설치하는 상간 스페이스도 교락편의 역할을 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닌지는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가공지선과 가공지선으로 되어 있네요. 다시 한번 내용을 한번 살펴보고 나중에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여기 P가죠. 이렇게 해가지고 되어 있고요. 뒤에 보시면 이 득면접법, 단단법 이런 것들은 나중에 또 다른 쪽에 나와 있으니까 뒤에 가서 또 보시면 되고요. 85, 65, 45, 20m, 3, 4, 5, 154, 66, 22,900이니까 154 같은 경우는 65m가 맞거든요. 갑자기 이제 안 나올 때는 이제 그 순서적으로 다 보셔주면 됩니다. 22,000이 20m입니다. 22,900이. 20m. 그래서 이제 선로가 기름견 20m 사이에다 하나씩 놔주면 됩니다. 왜냐면 저걸 계산해보면은 책에 이제 계산한 예제들이 있습니다. 예제 문제가 있으니까 보시면 되고요. 팩츠는 아까처럼 전력 반도체 소장을 이용한 제어 기술을 응용하여 전력 수송 설비의 기능을 고도하고 설비 이용률을 극대화하기 위한 신송전 전력 시스템이다. 뭐 이렇게 간단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에 효과는 이렇게 되는 송환설신, 송전 전력이 증대된다. 안정적인 전원 공급이 가능하다. 설비 이용률이 향상된다. 신뢰도가 향상된다. 공급 신뢰도 증대 해가지고 아까 TCVR, 스테이트콘, TCSC, TCPR, UPFC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여기에 대해서 각각의 장단점을 가지고 이렇게 비교해서 설명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들. 요거는 이제 시간 관계상 제가 설명을 안 드렸는데, 장점, 단점, 아까도 설명을 안 드렸죠. 기소무응, 송사안설. 자, 기소무응, 기회적인 동작보가 없다. 소음 진동이 없다. 무효전력의 연속적인 정밀 제어가 가능하다. 응답 속성이 빠르다. 송사안설, 송전량이 증대된다. 사고 파급이 방지된다. 안정도가 향상된다. 설비비가 감소된다. 설비 이용률이 향상된다.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키워드를 설운, 기소무응, 송사안설 이렇게 외웠었습니다. 뭐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더 외워주시면 되고요. 요거별로 어떤 것들이 되는지 이제 또 내용들이 또 나와 있으니까 지성호 씨 책 같은 데서도 또 보완이 돼 있으니까 같이 보시면 되고요. 배전선 보호 장치 보시면 여기 리클로저 나왔죠. 그 다음에 섹셔널라이저, 이 2F, 2D로 가면서 되고 3개까지 설치할 수가 있고요. 리클로저, 섹셔널라이저 3개까지 설치할 수 있습니다. 라인 퓨즈 2개까지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FAS, ASS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다가 ASS, FAS 내용들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보시면은 어떻게 적용하는지. 보엽조상에서 OCR, 리클로저, 퓨즈 해가지고, 아까 OCR, 리클로저, 퓨즈, 리클로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보엽조 나오는 부분들을 또 설명해주면 되고요. 이렇게. 요거는 계통별로 어떻게 또 보호를 한다, 이렇게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 OCR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고, 지락보호를 직접 접촉에 통해서 지락보호하고, 비접촉 계통에서 지락보호 부분을 이렇게 간단하게 연결을 해서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똑같이 써놨는데요. 답이 똑같습니다. 아까는 인쇄된 거고 이거는 손으로 쓴 겁니다. 똑같은 답인데. 왜 이걸 보시라고 하냐면은 실제로 여러분들이 저걸 보는 거하고 실제로 답안지를 쓰다 보면은 어떻게 써야 되는지 그걸 한번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 딱 보시면은 딱 한 줄에 끝나게끔. 요것도 지금 사실 많거든요. 세 줄이면. 세 줄이면 눈에 안 들어옵니다. 이거하고 지금 이거하고 눈에 보십시오. 어떤 게 눈에 들어오나. 간단한 게 눈에 들어온다는 얘기죠. 눈에 들어오게끔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들은 눈에 들어오죠. 딱 끝나니까. 이런 식으로 간단 명료하게 답안지를 써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 간단 명료하게. 여기도 간단. 길지 않게끔. 그리고 만약 필요하면 이 여백에다가 그림을 그려서 설명을 해준다든가 이런 식의 내용들을 한번 보시라고 똑같은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보여드린 겁니다. 아까 거보다 훨씬 더 장수가 많아집니다. YI 델타 결선 방식, 채용 방식 왜 하는지 중성적 접시에서 중소위 3단 조로 외웠었는데 중소위 3단조 이런 식으로 키워드로 내용들 한번 똑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YR을 하게 되면은 영상 임피던스가 변압기 연결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고주파가 유입이 되면서 문제가 생기고 또 그런 것들을 불평형으로 인해서 전이가 변동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델타 건선을 이용해서 3차 건선에서 안전 건선을 해서 사용을 한다.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CT 2차 개방시 현상. 보시면 변압기처럼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요겁니다. 아까 I가 흐르면 IC하고 IM이 돼 있죠. 이 여자 전류가 IC 부분하고 IM으로 돼 있는데 여기 부분에 요거는 2차 측 케이블이고 요거는 계전기나 이런 쪽이 돼 있는 겁니다. 계전기 쪽. CT 딩가열을 보시면 2차가 개로가 되면 여기가 없죠. 여기가 무한대가 되기 때문에 이쪽으로 전류가 안 흐릅니다. 그래서 이 1차 여자 전류가 전부 다 이쪽 I 전류가 됩니다. 그러면 포화에 따라서 이게 과전압이 유기된다는 얘기예요. 과전압이. 보시면은 아까처럼 이게 I이고 이게 I2였는데 그리고 I1이 이렇게 됐는데 이 I2가 없어지니까 전부 다 이 부분이 I가 되면서 이 I가 I1하고 같아지다 보니까 그때는 전압이 올라가는 거죠. 이 2차 측 전압도. 그리고 전압이 여기밖에 안 됐었는데 전압이 올라가고 자석도 많이 흐르게 되겠죠. 이걸 딱 보시면 2차 측 개방했을 때 보시면 2차 측 전류가 0이 됩니다. 그럼 뭡니까? V2는 I2분의 I1, V1이 되는데 I2가 0이 된다는 거는 여기 0이 된다는 건 얘가 무한대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전압이. 아까 전압이 0이라는 건 아니고요. 전류가 0이고 거기에 따라서 전압이 무한대가 된다. 전압이 많이 올려서 고전압으로 인해서 소선이 되는 겁니다. 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얼마까지 견딜 수 있냐? 보통 1분 정격입니다. 1분. 1분 정도는 견딥니다. 그러니까 1분 안에 뭐 잠깐 돼 있으면 잠깐 하고 하는데 그걸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쓰는 게 바로 CTT, PTT가 되는 거죠. 2차 측 개방 안 시키려고. 근데 잘못 꽂으면 이거 쇼트가 납니다. CTT, PTT 그 부분은 잘못 꽂으실 수가 있다는 얘기죠. 왜냐면 4개 똑같거든요. 이 앞에 이거 단자대 그냥 연결해서 쓰는데 그 잘못 연결해가지고 집어넣으면 쇼트가 나버립니다. 쇼트가 날 때 주의해야 될 게 CT는 병렬로 해서 이렇게 꽂아버리거든요. 왜? 돌아서 나가야 되니까. 근데 PT는 직렬로 꽂아야지만 됩니다.
왜? PT는 상해 전압이 지금 따로따로 걸렸는데 그걸 병렬로 해서 그 CT 쪽에 썼던 걸 그냥 꽂아버리면요. 쇼트가 나버립니다. 터져버립니다. PT가 날아가 버립니다. 그걸 이제 주의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요거만 수식을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운전 중에 CT 2차 측을 개방을 하시면 안 되고 반드시 단락시켜서 운전을 하셔야지만 됩니다. 보호계정기 테스트할 때 위험하기 때문에 단락시켜 놓고 2차 측에서 커런트 인젝션 장비, 오미크론이나 도블이나 뭐 이런 것들, 뭐 이사나 뭐 여러 가지 장비들을 이용해 가지고 로빈슨 것도 있고요.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제 테스트를 합니다. 좀 빨리빨리 넘어가서 좀 어려운 점도 있으시겠지만 미리 한번 관련도 문제에서 설명드렸던 내용들이다 보니까요. 화력손실 여기 있죠. 요게 P1 플러스 P2, PN 해가지고 PR 일정인데 요게 송전손실을 고려했을 때는 여기에 이제 PL 부분이 여기 추가가 됩니다. 그림이 박스로 여기 하나가 나오면서 PL이 그 안에 들어갑니다. 앞에. 그래서 그게 이제 틀려진다는 얘기입니다. P1 플러스 P2 플러스 PN은 PR입니다. PR은 아까 제가 여기 PN으로 쓰고 여기 PR로 썼는데 그거는 여러분은 정의하기 나름인데 얘는 부하로 해가지고 PR로 쓴 거고 이건 1번부터 N번 발전기까지의 발전량이라는 얘기죠. 수급 조건은. 수목평. 여기도 수목평. 해놓고 미정기수 람다가 여기도 있고 이 각각을 0으로 만들어서 나오는 이 람다를 구하는 겁니다. 람다를. 요 람다가 이쪽으로 넘어온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게 뭡니까? 부하의 자기제어성하고 똑같죠? 근데 진군연료비도 똑같이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P가 올라가면은 F가 올라간다. 이게 부하의 자기제어성 설명할 때 그림 나오는 거고 똑같거든요. 이거는 지금 연료비가 이렇게 돼 있는데 요게 사실 이렇게 되는 건데 그걸 근사해가지고 같다라고 보는 거죠. 등중분 연료비 법칙. 아까처럼 연료비를 경제부합을 하기 위해서 가장 경제적인 연료 창고를 여기서 끝냈는데 여기 부분이 지금 밑에가 없죠. 근데 아까처럼 페널티 그 개수를 고려하게 되면 여기 부분이 밑에가 이렇게 하나 더 생기면서 더 올라간다는 얘기죠. 이런 것들이 있고 또 다른 게 송전 손실을 여기는 안 넣어놨네. 나중에 또 다른 데 찾아보시면 있으니까 찾아보시고요. 송전 손실을 고려했을 경우도 살펴보셔야지만 됩니다. 무시했을 때만 나오는 게 아니라 고려했을 때도 나오거든요. 근데 어려운 건 없습니다. 아까 손실, PL만 들어가는 거. 그 차이밖에 없거든요. 18번, 복합발전. 복합발전이란 증기터빈에 의한 기력발전 방식 이외에 기력 이해 방식, 가스터빈, MHD, 연료전지를 조합시켜 종합적인 열효율 향상을 도모하는 방식이다. 근데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가스터빈하고 증기터빈의 조합이다. 그래서 열효율 부분이 날 걸 복합발전을 사이클에 분류하면 열조제과로 전해졌습니다. 배열해수 보일러, 배기조연 보일러, 배기제연 보일러, 가압보일러. 자, 배열해수는 아까 좀 열을 해소한다고 그러니까 압축기가 있고 연료가 들어와서 가스터빈에서 저기를 넣네요. 제가 아까 반대로 설명드렸는데 이쪽이 연료고 이쪽이 공기 압축기입니다. 그래서 가스터빈 돌리고 나온 부분에 그 여열을 회수해가지고 HRSG에서 해가지고 돌리는데 여기는 얘가 안 돌면은 얘가 증기를 못 만들어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1대1이나 2대1이나 3대1로 해가지고 요거 세대에 요거 하나의 용량을 맞춘다든가 그런 식으로 부분부하에 맞춰가지고 운전을 하게끔 합니다. 왜냐면 얘가 2대다. 그럼 얘가 한 대만 돌아도 여기 부분은 운전시킬 수 있거든요. 풀부하로 아니더라도 그렇게 시켜주는 겁니다. 기동시간이 짧다. 뭐 기설 플랜트에 대해서 리플레이스가 가능하다. 왜? 기존에 여기에서 이제 보일러 들어오는 그 부분만 다른 걸로 바꿔주면은 요 설비는 그대로 다 쓸 수가 있으니까, 스팀 터빈은. 배기 제연. 다시 대탕을 한다니까 한 번 더 재탕을 하는 겁니다. 여기 지금 한 번 돌고 나서 뭡니까? 한 번 다시 또 재탕하죠. 스팀 터빈에 한 번 더 있죠. 2번. 가스터빈 배기가스를 보일러 연소로운 공기로 이용합니다. 여기 가스 중에 잔전산소로 재연소시킨다고 되어 있습니다. 재연. 근데 이제 복잡해지죠. 요 배기가스 안에 남아있는 그 산소량의 그
그 온도에다가 공기를 더 집어넣어줘야 되고, 그 다음에 관리하기 위한 부분들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관리가 어렵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기설 플랜트 리플레이스도 곤란하기 때문에 복잡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배기 재현입니다. 한번 재탕한다고 그래서. 조연은 아마 도와주는 부분인데, 그때는, 요게 틀려질 겁니다. 요 구성이. 한번 나중에 또 살펴보고요. 가압 보일러는 따로 이제 보일러를 또 가압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연료를 집어넣어서 보일러를 가압을 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럼 얘가 없더라도 얘는 또 돌 수가 있다는 얘기죠. 열교환기를 통해서 보일러에 그 에너지를 전달하거나 아니면 연료를 통해서 다시 보일러를 떼가지고 스팀 터빈을 돌려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급수 교활기도 같이 데워주고 있고요. 지금 현재 가스 온도가 1100도씨급에서 43% 정도. 아까 제가 한 48%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죠. 38에서 지금 한 10% 정도 더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38에서 10% 정도 떨어져서 28%, 38%, 48% 이런 정도로 이해를 해 놓으시면 나중에 외우기가 좀 쉽습니다. 복합 사이클 발전의 특징 뭐라고 43%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48% 정도로 봤습니다. 그냥 요게 일축형하고 다축형일 때 일축형일 때 더 효과가 늘어나는데 그거는 이게 축이 하나씩 늘어날 때마다 얘가 올라간다는 얘기죠. 가스터빈이 보통 이렇게 복합화력 같은 건 1시간 이내지만 나머지 기력 발전 같은 경우는 뭐 온강 기동으로도 3시간 이상 걸려진다.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최대 출력이 대기에 따라서 변동한다. 아까 기동 정지 시간이 짧다. 아까 얘기했죠. 부분부하 운전 시 연료가 적다. 열부기 채공건 말씀드렸던 그 특징입니다. 열부기 채공건 공해 발생이 줄어든다. 건설비가 싸진다. 이런 내용들을 보고 계시면 됩니다. 수요관리. 자, 여기 전기 전수배 평투지 효비절. 뭐 그렇게 했던 부분인데 좀 내용은 틀리지만 여러분들 보시면 되고요. 아까 보시면 수기부절 증가, 수기부절 증가, 가변부하 조성이고요. 전략적 똑같고 첫 번째하고 세 번째가 최대고 최대 수요 억제, 최대 부하 이전, 기저부하 증대, 전략적 소비절약, 전략적 부하 증대, 가변부하 조성 이렇게 해가지고 6개가 있습니다. 이 내용들도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직접 부하 관리, 그 다음에 그 간접 부하 관리 이런 부분들이 이 뒤에 또 나와 있습니다. 뒤에 가서 보시면은 부하 관리에서 직접 부하 관리, 간접 부하 관리로 어떻게 관리를 해 나가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들을 여기다 써주시면 됩니다. 기기 효율을 개선하기 위해서 바뀌어진 부분들, 제도 개선을 하기 위해서 바뀌어진 부분, 향후의 전망들이라든가 부하 관리들을 어떻게 정리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 번 더 외워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20문제. 진행파의 반사 투과. 네. 여기 보시면 입사파, 반사파, 투과파에서 어떻게 됩니까? 여기까지는 이렇게 똑같습니다. 여기도. 근데 이하를 할 때 여기 마이너스가 붙는 게 이게 부반사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류가 부반사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넣어야지만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그렇게 넣어서 계산하면은 아까처럼 여기서 이제 복잡하게 나오는데 반사파는 뭐라고요? 전압이니까 Z2에서 Z1을 빼주면 됩니다. 투과파의 전압은 2배라고 돼 있죠. 무조건. 투과파의 전압은 2배의 Z2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반사파의 전류. Z1 마이너스 Z2 하면 되죠. 반사파의 전류는 2배의 Z1이 되는 거고요. 반사계수, 투과계수. 뭐가 똑같다고요? 반사계수는 똑같다고요. 근데 여기 지금 이게 틀려진 게 여기 마이너스가 붙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기 가로가 있어야지만 됩니다. 그래야지 얘가 반사계수가 똑같은 거죠. Z2 마이너스 Z1 아니까 얘도 Z2 마이너스 Z1이거든요. 마이너스가 붙여지면 이게 Z2가 플러스가 되고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전압 투과계수는 2배의 Z2고 전류 투과계수는 2배의 Z1이고요. 그래서 이게 종단이 개방되어 있는 경우, 접지가 되어 있는 경우로 비교해가지고 계산하면 0, 1, 2 이렇게 3개가 나옵니다. 마이너스 1도 나오고 이 4개 부분을 가지고 보시면 마이너스 1, 0, 2 이 단계가 다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 보시면은
종단이 개방되어 있거나 접지됐을 때 각 사람에 대한 업무 부분이 어떻게 관장되어 있는지 내용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해서 20분까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잠깐 쉬었다가 21분부터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